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에 대한 상담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는 부동산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좌절감이나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아마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보내주신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하고 남편하고의 관계가 부동산 하나로 이제 좋아지지 않은 그런 경험담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연에 대한 부분을 좀 읽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그럼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 대표님. 저는 올해 31살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작년에 결혼을 해서 현재는 신혼 8개월 차입니다. 결혼 전 부동산 문제로 많이 예비 신랑하고 다투었습니다. 현재는 결혼 후 꿈같은 신혼생활이 아닌 남편과 별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도 연락 두절의 상태입니다. 왜 부모님하고 연락 두절이 되었냐고요? 저는 작년 결혼 전에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강했습니다. 처음 하는 결혼을 정말 보란듯이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관심 있게 지켜보던 1기 신도시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열심히 찾아보고 계약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1기 신도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그 아파트의 명칭하고 지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31살이 될 때까지 제가 모은 돈은 많지 않아서 부모님이 결혼 자금을 보태주신 돈으로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랑이랑 매물을 찾아보고, 이 예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예비 신랑을 예랑이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요새는. 예랑이랑 매물을 찾아보고 부동산을 돌아보고 계약을 하려는 순간까지 갔으나 8억이나 되는 금액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날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 정말 계약하기 전에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도 아직 젊은 나이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은 무리이고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아서 매매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결국 예랑과 함께 전세를 구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아 제가 계약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보란듯이 너무나 많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눈으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멋지게 신혼생활을 하려고 했던 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올라가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다면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이 정말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매사에 신경질적인 제 모습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사연을 좀 읽어보면은 이제 부모님께서 좀 돈을 신혼집을 구하는데 좀 보태주면서 예비 신랑하고 이제 집도 많이 보러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두렵죠. 처음 계약을 하다 보니 이제 31살이면은 너무나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런 거래 과정을 프로세스를 이제 경험하지 못하죠. 대다수가 이제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런 거래에 대한 프로세스,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절차를 경험하게 되는데 두려웠던 거예요, 이분은. 모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부모님이 이제 돈을 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날릴까봐 너무나 두려웠고, 마지막으로 그 결정을 이제 부모님이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동산, 지금은 컨설팅을 안 하지만, 제가 컨설팅을 활발히 했었던 그런 시기들, 2013년도, 14년도, 그때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방송이나 또는 제가 세미나를 하는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그 결정권을 저한테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주길 원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또는 내 부모, 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이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어떠한 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부모님이 답을 내려주셨죠. 이 아파트, 너는 지금 어리니까 지금 이렇게 매매 거래하지 말고 전세 살다가 좀 매매하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해요. 잘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싶었던 건데,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8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남편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지 않았지만은 31살 여성분의 신혼부부가 이제 8억이라고 하는 돈에 내 집을 마련해 가지고 시작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거래하기가 좀, 물론 대출을 끼고 뭐 매매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현금 8억을 가지고 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이 원망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모든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한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모든 선택은 본인 스스로가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도장을 찍게 돼 있다는 거죠. 물론 대리로 부모님이 도장을 찍어줄 수는 있겠죠. 찍어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결정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실패한 사람들은 남을 탓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탓한다. 그런데 이분 역시도 본인 스스로가 잘못되거나 잘못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부모님을 너무나 원망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좀 안타깝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도 이런 유사한 사례의 메일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집을 팔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폭등을 해서 너무 괴롭다, 우울증에 걸렸다, 너무 힘들다, 또는 남편하고 뭐 별거 중이다, 남편은 사자고 했는데 내가 팔자고 해서 팔았다.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의 메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왔고, 주변에서도 지금 집값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똘똘 뭉쳐야 되는 가족들이 뭉치지 못하고 분열하는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부모님, 한평생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이렇게 이 선택에 있어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원망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살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시야가 너무나 좁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지금 43살이고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세상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먹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저를 키우고 11살 어린 동생을 키워갔던 그 과정들을 다 봤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40이 또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11살이다 보니까 보는 31살이다 보니까 보는 시야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시야만 보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도 31살 때 이제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성공해야 되고, 내가 부동산에 통해 가지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나의 그 맨파워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좀 알려야 되고, 그리고 많은 컨설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부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말 주변에 있는 가족, 이런 것들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집중하려고 하는 것들, 그거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고 그런 경험을 쌓은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아마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건데,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본인의 중점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제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제가 느끼는 말씀을 좀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좀 사연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 볼게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이상 새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좌절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게 되었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부모님과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네요.
남편 역시 그때 아파트 계약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제가 부모님 말씀 듣자고 하여 전세로 가게 되었거든요. 현재는 남편과 집에서 말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부모님과도 멀어지고 남편과도 멀어지고 부동산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준비하고자 했던 제가 이제는 우울증 환자가 되었고 부모님과 남편까지 잃은 느낌입니다. 제가 하루하루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갖고 평상시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글을 남겨봅니다. 항상 영상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위로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강하고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하고도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고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남편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이제 고립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가족하고의 그런 소통이나 그런 유대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을 점점 증진시키고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성들을 잡아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쓰러지지 않게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가족인데 그 가족을 지금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그 메일들을 받고 하지만은 지금 부동산의 이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집값도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지역들이 국지적으로 생겼죠. 대다수 지역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집을 팔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살려고 계약까지 갔다가 이제 파기까지 된 경우도 있죠. 배액 배상을 하고 그 파기까지 되면서 우울증을 겪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데, 이분한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아둔 돈이 없고 저희 어머니께서 돈을 모으셔가지고 나한테 맞지 않는 비싼 집을 이제 사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당연히 불안하겠죠. 불안한데 어머니께서 만약에 성배야, 지금 말고 조금 더, 지금 너무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전세를 좀 살면서 네가 좀 인생을 좀 경험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 어떻겠니? 그랬다면 저는 부모님 말씀을 100번 들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분이 이 부모님 말을 들은 것처럼 저 역시도 아마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내가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계약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분같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의 말을 들었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은 계약을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해서 어머니 말을 들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체는 저희 어머니입니까? 저입니까? 인생의 주체는 저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 형제, 자식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예요, 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내 자식한테 맛있는 밥 하나 떠먹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갖고 싶은 거 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출까지 다 받아가지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부모님한테 다 해드렸다? 그러면 내가 없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능력을 배양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많다고 처음에는 좋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인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현명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지식들을 가져야 되고,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지식들과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능력을 쌓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이분은 지금 본인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예요. 본인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데 지금 남편과도 멀어져 있고 부모님하고도 멀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분이 하셔야 될 것은 자존감을 찾는 겁니다. 자존감.
지금 이렇게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그때의 지난 일들을 후회하면서 좌절하기보다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난 일들을 후회하고 좌절하고 그런 원인을 가지고 집착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극복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집에 있는 남편하고의 관계를 좀 융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말을 좀 심하게 하면, 내가 살인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살인을 한다고 해도 부모님은 품어주십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게 부모입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를 품어줍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하지만은 남편과 아내는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남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관계에 더욱더 신뢰감을 주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 아내나 내 남편한테 내가 더 무언가를 더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관계를 구축해야지 아내가 나를 믿고 남편이 나를 믿으면서 이 가정이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틀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편하고의 관계를 1차적으로 좀 현명하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남편하고 그런 모습들이 남편한테 보여줄 겁니다. 뭐 맛있는 식사를 해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내가 몸과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 살고 있는 남편이 바로 다 느끼게 될 거예요,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남편하고의 관계를 먼저 융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게 어떤 거가 있냐면은, 만약에 부부관계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 편지를 써도 좋을 것 같고, 바로 대면해서 얘기하기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담은 뭐 손글씨의 편지를 써가지고 남편한테 보여주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차 안에 넣어놓는다거나 하면은 그런 진실된 마음의 글을 읽고 남편의 마음도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진실로 느꼈을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하고의 관계를 조금 융화시키고, 그리고 이분 사연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부모님 말을 듣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남편이 그때 적극적으로 계약하자고 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남편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 말을 믿어주지 않고 부모님 말을 믿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말을 믿어준 거예요. 둘이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둘이 살 집을 구하는데 남편이 되실 분의 직접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계약하자라고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부모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많이 서운한 감정이 거기에서 아마 있으실 수 있어요. 그 골이 지금은 얕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푸는 게 좋아요. 빨리 진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부분들, 그리고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한번 얘기를 하고, 매사에 남편이 하는 그런 얘기들을 더욱더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또 본인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남편하고 잘 융화를 시키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모님하고의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먼저 전화하시고 연락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잘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부모님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계약을 하게끔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말렸던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구나.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버렸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부모님 역시 하면서 가슴이 너무나 응어리가 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좀 가셔서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계약을 안 한 거, 아빠 말, 뭐 엄마 말 들은 거를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더욱더 공부하는 계기가 됐고, 부모님한테 내가 더욱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내가 청약을 통해서 또는 매매를 통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테크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모습, 내 집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하신다면 부모님 마음이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23살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어머니가 공인중개사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제 얘기를 해서 부동산에 입문을 했습니다. 23살 때. 그래서 강남에 상가 컨설팅 일을 시작으로 뭐 경매, MPL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다 경험을 했죠. 시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20년 동안 부동산에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23살 때 저는 부동산 일을 잘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한 일도 아니었고 불량 청소년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원하시고 노점상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간절한 그런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에 입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가진 역량들을 잘 발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그때 시간이 지나고 어려운 시기들도 있고 힘들었지만은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건 그겁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어떤 걸 마음 아파하셨냐면은 성배가 하던 일을 계속했으면 더욱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괜히 직장 다니고 있는 애를 부동산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노심초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큰 성공이라고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지금 누리는 삶이 저한테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조그만 성공들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때 내가 부동산 하라고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지금 하시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머니한테 꼭 보여드리겠다. 어떤 부분을 어머니 당신이 선택한 공인중개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내가 그 길을 밟고 이겨내서 그래도 잘 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그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그냥 걸어온 거거든요. 20년을.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계약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너무나 우울감에 빠져서 상실하고 좌절감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그러한 것을 계기로 삼아서 발판으로 삼아서 부모님한테 더욱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부터라도 재테크 공부, 부동산 공부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집값은 늘 올랐어요. 늘 비쌌어요. 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비쌌고 항상 높았어요. 쳐다보지 못했어요. 월급을 모아서 사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기회들이 오게 됐을 때 대출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된다면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지나간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돈 주고도 못 구하는, 못 경험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해가지고 8억 되는 아파트가 뭐 16억이 되고 많이 비싸져 가지고 만약에 했다면은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무분별한 투자를 하게 되고 올바른 재테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지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테크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았고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큰 부가 왔을 때는 그 돈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연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남편하고의 불화, 그리고 아내하고의 불화, 부모님하고의 그런 불화, 또 뭐 시누이하고의 불화, 뭐 이런 부분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선택들은 내가 한 것이고 그 선택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실수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고칠 수 있는 남편하고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이 불편해하시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이런 작은 실타래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최근에는 제가 뭐 부동산에 관련된 뭐 어디에 청약할까요? 뭐 가점이 얼마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러한 가족 간의 불화에 대한 메일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건강을 잘 지켰다는 전제 조건 하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내 집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내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울타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지켜야 될 울타리, 내 가족이 없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없으면, 물론 1인 가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집이 필요한데, 내 가족을 다 잃고 내 집이 있으면은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뭐 생각나는 것들 많은데,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우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니까 병원을 다니세요. 병원, 뭐 정신과 치료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병이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 꾸준히 받으시면서 남편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남편하고 부모님하고도 같이 만나서 다 같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키플레이어는 이 아내분이에요. 사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플레이어이신 사연자께서 현명하게 이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해결책들을 잘 해결해 나가실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한테 제 생각을 전달했으니까 이분께서 제 얘기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메일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정말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너무나 힘들 만큼 메일들이 많이 오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진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시는 여러분들도 가족이라고 하는, 내가 죽을 때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가장 나의 친구이자,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한테 좀 더 헌신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